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와 함께 정리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주부터 대구 경북 지역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감 소식 정리해보고요. 신임 대구의료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루어졌는데 핵심 쟁점 짚어봅니다. 끝으로 낙동강에 셀레늄이 유출된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풍 재련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국정감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교육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살펴볼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지방 거점 국립대학 국정감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경북대학교에서 국립대학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북대학교 채용비리, 교수 연구비 횡령 등 비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윤석열 정부의 연구비 삭감 정책에 따라 국립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은 2018년부터 경북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안이 61건이라고 비판했고요.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채용비리로 기소된 교수들이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경북대 연구비 93.8%가 정부 과제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짚으면서 예산 삭감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입게 될 피해를 짚었습니다. 네,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선 급식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거론됐죠. 네,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선 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암 등 산재 승인 노동자의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는 등 폐암 산재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폐검진 결과 대구에서도 8명이 폐암에 확진됐습니다. 이 중 5건이 산재가 승인됐는데 대구만 휴업급여 외에 발생하는 임금 손실분을 보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또 산재 신청 과정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배치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시스템과 공존 방법 등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대구의료원은 11월에 원장이 바뀌죠. 신임 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지난주에 있었다고요? 네, 지난 18일 대구시의회는 김시호 신임 대구의료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코로나19 이후 부침을 겪고 있는 의료원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추진 중인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현황이 점검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구의료원은 50%까지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고 외래진료 환자도 22%가량 감소해서 올해 10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30억 원을 들여 도입한 혈관 조영술 장비는 6개월 만에 관련 의료진이 경북대 병원으로 복귀해 개점 휴업 상태라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내정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선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영풍재련소의 오염수 유출 혐의 재판은 1심보다 2심 재판부가 더 중한 처벌을 내렸죠. 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셀레늄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재련소 관련자 항소심에서 임원에겐 벌금 500만 원, 직원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풍재련소에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원신 재판부가 임원과 영풍재련소 측에 내린 벌금형 각 300만 원과 700만 원보다 높아진 벌금형입니다. 재판부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폐수 처리 시설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셀레늄을 배출했고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